박준호는 차를 세우고 집을 바라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저녁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간접 조명이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쥔 채 잠시 그 풍경을 음미했습니다.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계열 IT 기업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연봉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기꺼이 대출을 내줬습니다. 분당에 이 단독주택을 계약한 건 반년 전이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부모님께 조금 보탬을 받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30평 남짓한 2층 구조에 작은 마당까지 딸린 집. 아내 유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울먹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집 샀어요. 우리 집. 유나는 매일같이 집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실, 주방, 계단, 작은 정원까지. 사진은 부모님과 언니에게 전송됐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에도 수십 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테리어 소품을 사러 다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장모와 처형은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장인은 말수가 적었지만 정원 한쪽에 토마토 모종을 심어줬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상냥했고 장모 가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끔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여겼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배웠습니다. 준호 자신은 평범했습니다. 부산에서 자랐고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공대를 나와 개발자가 됐습니다.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직장 동료들과는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만난 건 소개팅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녀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오빠, 저 오빠 좋아요. 그는 놀랐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예쁘고 차분했습니다. 1년 반 연애 끝에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장인, 장모도 흡족해했습니다.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나가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일찍 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났어.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씻고 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이 집의 전주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70대로 들리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례지만 박준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분당 그 집을 파셨던 분입니다. 기억하시죠? 준호는 기억했습니다. 계약 당시 잠깐 본 노인이었습니다. 부인을 잃고 자식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야 한다며 집을 급히 내놓았던 사람. 중개인을 통해 모든 절차가 진행됐고 준호는 그와 두어 마디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송구하지만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저녁이요? 무슨?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설치했던 보안 카메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천장에 있던 거요. 준호는 기억했습니다. 입주할 때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중개인이 원래 있었는데 빼셨대요라고 말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네, 철거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연결을 끊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확인했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 댁에서 이상한 대화가 녹음돼 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부인께는 말씀하지 마시고 혼자 오십시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내려온 준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된장찌개와 반찬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팀장님이 또 뭐라 그랬대요? 아, 별일 없었어. 여보는 진짜 말이 없어. 맨날 별일 없었어만 하잖아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찌개를 떠서 그의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유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노인이 보낸 문자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분당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내일 저녁 7시 꼭 혼자 오십시오. 준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유나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집, 웃는 아내, 평온한 일상. 그는 이 모든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대화가 녹음돼 있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실 천장은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유나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녹음됐을까? 그는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약속 장소에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분당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노인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도 인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드려서.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 무슨. 노인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정렬돼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저장된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철거했지만 클라우드 계정 연결은 그대로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정리하려다가 깜빡했습니다. 노인은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연히 알림을 받았습니다. 저장 용량이 초과됐다고. 확인해 보니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의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소파, 테이블, 커튼. 각도로 보아 천장 한쪽에 설치됐던 카메라였습니다. 날짜는 2주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야근했던 날이었습니다. 화면 속 거실에는 3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 장모, 그리고 처형지은. 테이블에는 와인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인이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나 좀 무섭거든.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톤이 낮았고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괜찮아. 변호사가 확인했어. 위임장만 있으면 문제 없대. 장모가 와인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근데 준호 오빠가 나중에 알면 어쩌려고? 지은이 물었습니다.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서명은 본인이 한 거니까.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도 못 읽는 애가 뭘 알겠어. 그냥 세금 정리라니까 덥석 사인하더라.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 집은 우리 거야. 장모가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은 언제 할 건데? 지은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 변호사가 서류 준비 중이래. 일단 위임장으로 담보 설정하고 대출 한 번 더 받아서. 엄마, 그럼 준호 오빠 명의로 빚만 남는 거 아냐? 그게 목적이잖아. 나중에 이혼하면 집은 우리 거고 빚은 걔 거지. 유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이. 언니, 진짜 대단하다. 3년 동안 연기한 거야? 지은이 감탄했습니다. 연기 아니야. 그냥 필요한 거였어. 유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랑은 안 했어? 사랑? 그런 거 있어야 결혼하는 줄 알아? 그녀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영상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인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예요. 박 씨, 저도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내도 비슷하게 당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정지된 화면 속 유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3년 동안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파일도 볼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나와 장모만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 월급 계좌 비밀번호 알아냈어. 어떻게? 자는 척하고 봤지. 매번 똑같은 번호 쓰더라. 생일. 바보네. 바보라서 좋아. 다루기 쉬우니까. 장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애는 착하잖아. 불쌍하긴 하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불쌍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 장모와 지은만 있었습니다. 언니 연기 진짜 잘한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3년이면 익숙해져.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저 집 대출금 생각하면. 맞아. 우리가 안 가져가면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그들은 웃었습니다. 준호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총 5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계획, 조롱, 계산. 사랑은 없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파일 전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아직 작동합니까?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철거는 했지만 클라우드는 살아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자체가 없으니. 알겠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씨, 괜찮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사귀지 마세요. 준호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파일 전송 알림이 떴습니다. 노인이 보낸 영상들이었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사랑한다 말하던 얼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나가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저녁 먹었어? 응. 회사에서. 그래. 피곤해 보여. 씻고 쉬어. 그녀가 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산 여자. 아내라고 불렀던 사람. 유나. 응? 나 사랑해. 유나가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당연하지. 그녀가 그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한 입술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분노도 슬픔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고.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유나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응.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3일째 연습한 표정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면서 백미러로 집을 봤습니다. 유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야에서 집이 사라지자 표정을 지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회사 근처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게에 들어가 소형 녹음기 3개를 샀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회의용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쉬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실 장식장 뒤편 책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2번째 녹음기는 침실 서랍 안쪽에 부착했습니다. 3번째는 주방 찬장 위에 놓았습니다. 모두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여보, 뭐해? 유나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아, 물 마시려고. 저녁 거의 됐어. 나와. 응. 그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그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식사 중 유나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좀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프로젝트가 좀 빡세서.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내일 삼계탕 끓여줄까? 고마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이틀 후 장모와 지은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척했습니다. 어머, 준호 씨 또 이래요? 장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마감이 있어서요.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주말엔 좀 쉬어야지. 괜찮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장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유나,
지은과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올라갈게요. 일 좀 더 해야 해서. 네, 그러세요. 장모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어두고 계단 쪽을 주시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녹음기가 대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음 달이면 끝이야. 변호사가 확정했어? 응. 서류 다 준비됐대. 위임장으로 명예 이전하고 담보대출 한 번 더 받으면 돼. 준호는 모르고? 당연하지. 걔는 서류에 사인만 잘해.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나중에 문제 안 돼? 안 돼.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어.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와, 진짜 완벽하네. 3년 준비한 거야. 실수할 리 없어. 준호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백업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회사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법학과 동기로 지금은 로펌에서 일하는 김태훈이었습니다. 태훈아, 변호사 한 분 소개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가족법 그리고 자산 관련해서. 심각한 거야? 응. 태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최정훈 변호사 소개해 줄게. 우리 로펌에서 제일 잘해. 내일 시간 있어? 있어. 그럼 연락 돌릴게. 다음 날 준호는 반차를 냈습니다. 강남의 한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최정훈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준호는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준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겠습니까? 변호사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과 녹음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는 2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파일을 다 본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지금까지 모은 건 이게 다입니다. 위임장 원본은 있습니까? 네. 준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이 위임장 사인은 본인이 하셨습니까? 네. 몇 달 전에 아내가 세금 정리한다고 해서.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씨, 이 위임장은 재산관리 전반에 대한 포괄 위임입니다. 명예 이전, 담보 설정, 대출 실행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는 부인 측에서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변호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가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지금 당장 움직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첫째, 위임장을 즉시 철회합니다. 둘째, 모든 자산을 단독 명의로 복구합니다. 셋째, 공동계좌를 동결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사기 의도가 명백하니까요. 증거도 충분하고. 준호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일주일.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절대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유나에게 꽃을 사다 줬습니다. 장모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그냥 감사해서요. 항상 신경 써주시니까. 장모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착해요. 유나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보너스 나올 것 같아. 진짜? 얼마나? 아직 모르겠는데 꽤 될 거야.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 어때? 좋아. 준호는 웃었습니다. 유나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변호사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 완료. 위임장 철회됨. 자산 전부 단독 명의 복구. 공동 계좌 동결. 상대방은 아직 모르는 상태. 준호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옆에서 유나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분노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확신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모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거실에서 유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면 서류 나온대. 그때 준호한테 사인받아. 알았어, 엄마. 이번엔 실수하지 마. 확실하게. 걱정 마. 준호는 의심도 안 해. 그들은 웃었습니다. 거실 장식장 뒤편에서 녹음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아래층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 굽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보, 누구 왔나 봐. 유나가 밝게 외쳤습니다. 준호는 2층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천천히 조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유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 김민수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최정훈 변호사십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준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한 계단씩. 거실로 들어서자 유나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집행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최정훈 변호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 씨 오셨습니까? 네. 유나가 준호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거실로 들어가시죠.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유나 씨, 그리고 본 주택에 거주하시는 정미숙 씨와 박지은 씨께 통보합니다. 뭘 통보한다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명의 위조 시도 및 자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해 모든 재산 이전 절차는 무효 처리됐으며 공동명의 계좌는 동결됐습니다. 유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손을 짚었습니다. 뭐라고요? 또한 박준호 씨 명의로 작성된 재산관리 위임장은 어제자로 철회됐습니다. 집행관이 덧붙였습니다. 이 주택의 단독 소유주는 박준호 씨이며 명의 이전 시도는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됩니다. 유나가 준호를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서 말한 것들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와인 마시며 나눈 대화. 내 계좌 비밀번호 훔친 이야기. 명예 이전 계획. 이혼 후 재산 분할 시나리오. 전부요. 유나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카메라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기도 설치했고, 순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 정미숙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그녀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집행관과 변호사를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변호사가 동일한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장모는 말을 듣는 동안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증거가 있습니다. 준호가 USB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조금만 기다리면 이 집은 우리 거다. 준호는 바보라서 다루기 쉽다. 기억나세요? 장모가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으로 위임장을 위조합니까? 농담으로 변호사를 고용합니까?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미숙 씨, 박지은 씨도 공범으로 고소됐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동시 진행됩니다. 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 걸렸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뭐요? 준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 동안 날 속인 사람이 지금 뭘 바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죠. 매일 아침 나한테 웃어줬죠.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요. 유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 내가 시킨 거예요. 유나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준호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영상 보셨어요? 유나 씨가 제일 적극적이었어요. 계획도 유나 씨가 짰고 실행도 유나 씨가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주택은 박준호 씨의 단독 거주지입니다. 박유나 씨를 포함한 가족분들은 72시간 내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퇴거라니 우리 집인데.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처음부터 박준호 씨 명의였습니다. 공동 명의였던 적도 없습니다. 집행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짐을 싸십시오. 72시간입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유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모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은은 벽에 기댄 채 울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봤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왜 그랬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사람을 속여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3년이 돌아와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3일 후 그들은 짐을 쌌습니다. 장모가 가장 먼저 나갔습니다. 말없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지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유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준호를 봤습니다. 여보, 박윤아 씨. 준호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겁니다. 서명하세요. 나 정말 미안해. 알아요. 용서는 안 되는 거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텅 빈 거실에 섰습니다. 소파, 테이블, 커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은 달랐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박 씨, 괜찮으십니까? 네. 힘드시겠지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차가 좀 남았습니다.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심어준 모종이었습니다.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토마토를 하나 땄습니다. 손에 든 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토마토를 씻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 태훈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응. 최 변호사한테 들었어. 다들 나갔다며? 그래. 태훈은 한참 준호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준호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유나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로펌 취업이 취소됐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요?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번 건이 확인됐습니다. 사기 혐의는 법조계에서 치명적이니까요. 그렇군요. 박 씨가 원하시면 형사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유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소 취하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남긴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 화장품, 액자, 소품들 하나하나 챙기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박스를 다 채운 뒤 그는 택배로 보냈습니다. 유나의 친구 집 주소로. 받는 사람란에는 박유나라고 적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준호는 혼자 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주방, 계단, 방.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토마토가 더 익었습니다. 몇 개를 따서 씻었습니다. 마당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싱그러웠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속았지만 무너지진 않았어.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저 전 집주인입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후로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서요.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 잘 해결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노인의 목소리에서 안도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연락드린 게 잘한 일이었을까 고민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르고 사는 게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군요.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준호 씨,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한참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간단한 파스타였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다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이었습니다. 다음 주 준호는 회사에서 팀장 승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정대로였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그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더 이상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 완료. 재산 분할 없음. 한 달 후 확정 예정. 준호는 메일을 읽고 닫았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는 검색창에 새 출발이라고 쳤습니다. 여행 사이트가 떴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여러 곳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제주도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표를 예약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혼자다. 처음으로 정말 혼자다. 무섭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그냥 자유롭다. 3년을 속았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 알았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신뢰고, 신뢰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용기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혼자 하지만 단단하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카메라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유나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보다가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을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혼자 갔던 여행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순간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준호는 그 속을 걸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배신 이후에도, 상처 이후에도,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해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올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 이제는 정말로 그만의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